저는 하나 궁금한 게 네, 메모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기준으로 내가 메모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될지 그걸 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엘프 음, 화가님은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메모를 할 거를 정하는 거를 이렇게 네,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하시는지 요거 좀 네. 여쭤볼게요. 어, 보통 수집할 때는 제가 필 가는 걸 수집을 많이 해요. 그 최근에 생각한 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수집을 하고, 굉장히 신기한 것도 수집을 하고요. 수집을 하다가, 하루 마무리쯤에 한번 훑어봐요. 계속 내가 이거 관심이 있는지, 이것이 재밌는 건지.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제거하는 편이고요. 보통 안 남아요. 보통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르는 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애고, 얘들은 그래도 내가 남기기 좋은 글들, 나중에 또 생각하기 괜찮은 글들이다 싶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가 꽤 재밌는 영상인데, 뜨나? 더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 그 체크리스트를 저렇게 클립으로 제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재사용 가능한 클립이라고 해서 또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재밌으면서도, 이거 UX로 쓰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폰 같은 데서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이런 식의 UI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아이폰 초기에는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해서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방식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플랫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하면은, 왜 그렇게 바뀌었지 궁금하다라는 것 때문에 또 관련 글을 막 검색을 해서 찾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이제 걸리는 거죠. 스퀘어모피즘부터 뉴모피즘까지. 이 글을 보니까 왜 그 스퀘어모피즘이 이렇게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도 나오고 지금은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됐는지 뉴모피즘으로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기록해요. 관심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묶어서 이렇게 글을 적는 경우가 많아요. 책 같은 거를 읽는 경우도 책에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 책을 더 읽지 않고 그 단어를 뭐 위키백과든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 서너 개의 사료를 찾아요. 그 사료를 찾아서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익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제가 책을 읽기도 편하고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제 네. 그 롬 리서치나 뭐 옵시디안 그리고 제테카스팅 그거를 이제 구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링크하는 걸 많이 이제 그 고려를 하시는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에서 링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갖고 혹시 네네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링크는 이게 아마 그 디지털 제텔 카스텐이랑 제가 갖고 있는 방법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뇌를 생각하면은, 뇌는 이미 뉴런 하나당 100개에서 10,000개까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가로 연결을 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무언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네,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딱히 연결을 많이는 하진 않아요. 연결한다면 주로 그 외부 문서들, 다른 링크 같은 거를 연결해서 참조를 하거나 가끔 어떤 메모를 적었을 때 이 메모를 보완해주는 내용이 다른 메모에 있다 싶으면 그때만 한 번씩 연결을 하지 거의 연결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디지털 재택 카스텐이 연결을 중요시하는 부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연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고향이랑 학교가 있으면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만약에
고양이가 출몰한 장소라는 질문이 있으면 연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질문이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을 때는 연결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연결이 될지 안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연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탐색해 나가면서 답을 찾는 게 오히려 재테크카스팅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네, 아마 저 혼자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들 질문도 좀 있었는데요. 네, 브런치 글에서 네, 메모가 만장쯤 생겨서 메모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그때쯤 고양이 네, 출몰 네, 장소 정도로 메모를 끼워놓고 학교로 연결해 두면 된다. 네, 네. 이럴 때 이제 메모를 끼워 놓고 연결하면 된다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몰입과 도파민에 관한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위에서 아마 도파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도파민의 증가.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몰입은 굉장히 좀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문서가. 그 도파민은 꽤 위쪽에 있는 편이고요. 사실 둘 다 도파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거리가 꽤 멀죠. 이럴 경우는 그 도파민이 몰입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메모를 쓰는 거죠. 도파민이 영향을 받는 요소. 이런 새 문서를 만들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맞겠구나. 주는 요소는 도파민하고 함조. 몰입, 몰입.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도파민이 없을 때, 도파민이 없을 경우, 막, 파킨슨병. 이것도 또 관련된 문서가 있겠죠. 일성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당겨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할 때 새로 문서를 만들어서 관련된 것들을 넣어서 연결을 시키는 방법을 써요. 제가 네, 그냥 그죠. 이해한 거를 다시 네,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될 게 보이면 네, 노트를 새로 만들어서 네, 네. 그 원래 이제 가까운 위치에 두면서 이제 이런 내용은 저쪽에 카드가 이게 있다라고 네, 링크를 걸어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필요할 때 링크를 거는 편이에요. 그 외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크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니고요. 질문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당겨서 연결하는 편이죠. 근데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네. 오른쪽은 인피니티 드로어라고 이게 두 개 다 지금 어, 워크플로이를 저는 이제 저도, 웹사이트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네, 옵시디안에서 따로 이제 네, 마크다운 파일인 거죠? 네, 네, 네. 제가 그 아, 양쪽으로 하다가 최근 좀 옮겨갔어요. 아, 옮겨가서 구조는 같아요. 어차피 음, 여기도 그냥 한 줄인데 음, 제가 최근에 쓰던 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헤람님이 글 네. 작성 시에 과거 글들을 수정 병합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음, 병합, 수정은 꽤 자주 해요. 수정을 할 때, 어떨 때 하냐면, 그 지금 워크플로이를 보다가 제목을 보면 보통 내용을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목을 보고 내용이 안 떠오르거나 내용이랑 본문이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주로 제목을 수정하든가 본문을 수정을 하든가 둘 다 수정을 하든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병합 같은 경우는 병합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두 개를 합쳐야 될 경우에는 새로 A랑 B랑 합치려고 하면 C 메모를 만들어서 C 메모에 A와 B를 참조를 거는 방식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질문 그럼 제가
계속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워크플로우에서 완성된 글까지 다 여기서 다 작성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는 많이 해도 아이디어 이상은 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글은 따로 마인드맵 같은 걸 켜서 거기서 생각 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워크플로우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것들을 뭐 붙여넣기 하거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 타이포라 같은 문서 툴로 마무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있는 것들은 브런치에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주로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브런치에 올렸었던 글인데 딱 이것만 적었었어요. 딱 이것만 가지고 이 주제로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맵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기본적인 걸 정리하시고 이거를 다시 또 마인드맵에서 정리를 다시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에서 정리된 걸 보시고 글은 아까 어디에서 쓰신? 그 타이포라라고 그 마크다운 툴이 있거든요. 타이포라? 그걸로 그냥 예.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어떤 거 혹시 있으세요? 마인드맵은 엑스마인드 주로 쓰고요. 최근에는 그 마크마인드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엘프님 혹시 네. 엘프님이라고 부르니까 되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혹시 뭐 타이포라에서 작업하시던 거 뭐 네. 스냅샷 정도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브런치까지 이제 글이 나오니까 네. 그 중간 과정을 조금 한번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타이포라 같은 경우는 그냥 마크다운 툴이라, 글쎄, 지금 보시면은 제텔 넘버로 한 테스트를 해본 부분 이야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숫자 넘버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네네. 그냥 문서 툴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문서 툴이고, 글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괜찮은 글을 하나 이렇게 찾겠죠? 괜찮은 글, 괜찮지? 그 보관할 메모, 보관하면 안 되는 메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글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마인드맵 하나 열고, 메모, 보관하지, 보관하면 되는 메모.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겠죠. 메모. 시작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들겨요. 우리는 메모를 자주 한다. 메모를 자주 보진 않는다. 메모가 쌓여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간다. 생각나는 대로 쓰고, 나는 왜 이럴까 쓰고, 왜 이럴까 그러면 메모를 구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펼쳐보면서 같이 쓸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이리로 하지? 켜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적는 거죠. 메모의 종류, 그리고 보관할 메모, 보관하면 안 되는 메모란 이렇게 적고, 제대로 써보자.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나면서 이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나가요. 그 두 개는 같이 연결되는 내용일 테고, 하고, 짧은 재밌는 거, 넣기 이런 거 적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보면서 또 다른 페이지,
다른 타이포라. 이걸 띄워서 적는 거죠, 그냥. 할 메모, 그건 하지 않아야 할 메모. 그냥 쭉쭉쭉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엑스마인드가 예뻐서 꽤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또 자료가 많아지면 정리가 또 필요하실 텐데 구글 kit만 쓰시는 걸로 충분하신지 옵시디언은 어떤 용도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질문이. 질문이 자료가 많아지면 정리가 필요할 텐데 구글 kit만 쓰시는 건지 네. 네, 그리고 뒤에 뭐 옵시디언은 또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네. 자료 같은 경우, 이쪽은, 워크플로우이든 지금 옵시디언 쪽이든 생각에 관련된 것들만 이쪽에 배치를 하고요. 그 외에서 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들, 뭐 사진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은 프로젝트 안에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 하드인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 안에 레퍼런스란 폴더를 만들어서 관련 이미지들을 넣고요. 이미지 같은 건 넣고 필요한 것들을 배치를 하고 할 일도 뭐 여기서 관리를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걔네들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건 이제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그거 외에 내가 따로 항상 필요한 것들은 또 따로 폴더를 하나 해서 지식 관련된 것들, 뭐 프로그램 플러그인 같은 것들 따로 보관을 하고요. 뭐 음악 같은 거, 참고용 이미지, 항상 참고해야 되는 것들은 또 따로 보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텔카스텐 쪽이랑 그쪽 지식 관련된 곳들, 생각 관련된 곳들이랑 그 외의 것들을 좀 엄격하게 분리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임큐님이 질문 하나 더 나왔는데요. 네. 고양이짱. 무한 서랍 구조에서 인덱스 노트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덱스 노트가 브런치, 그래서 말씀하신 구조 노트와는 또 어떤 다른 형태인지 질문하셨어요. 네. 그 인덱스 카드 같은 거, 제가 생각하기는 실제 루만의 카드를 봐도 보통 A, B, C, D 순서로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그러니까 어떤 메모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는 대충 이쯤에 있다를 표시하는 게 인덱스 카드고, 그래서 그 카드를 이렇게 뽑아 쓰는 게 아니라요. 그 카드 근처로 가요. 근처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메모 관련된 위치를 인덱스 카드에 넣겠죠. 메모의 사전적 의미를 인덱스에 넣고 실제로 볼 때는 이 카드부터 주변을 쭉 탐색해 내려갈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인덱스 카드 방식이면 그냥 구조 노트는 이런 식이죠. A 있고 A에 속한 거는 뭐 B고 B는 그 A 아래는 C, D가 있고 다시 뭐 F가 있고 또 G, H가 있고 그 일종의 계층 구조로 논리를 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구조 노트는 이렇게 구조를 짜서 아까 마인드맵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 느낌에 가깝죠. 구조를 짜고 그것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구조 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제트카스텐이지만 어떻게 보면 계층 구조가 없는 그 MOC 구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긴 건 비슷한데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을 탐색하느냐 아니면 그 카드를 선택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필요할 시기는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디지털 상에서는 검색하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인덱스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인덱스보다는 그냥 검색해서 뇌를 찾으면은 아이고 뇌를 찾으면 대충 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인덱스 카드는 앞으로도 아마 생길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필요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흥미롭네요. 저는 인덱스가 디지털에도 필요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네. 필요 없을 수 있겠네요. 네. 음,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의사결정이나 그 다른 약간 그런 정보의 저장이나 이제 아이디어 생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 생산용으로는 또 의외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많이 쓰고요. 아이디어는 샤워할 때 많이 나옵니다. 샤워할 때, 목욕할 때 많이 나오고, 그것들을 생각했다가 제텔카스탄에 넣기는 해요. 주로 저한테 제텔카스탄은 제가 조금 더 똑똑해지기 위한, 지성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텔카스탄에 제가 까먹을지도 모르는,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뛰어난 생각들, 그리고 나보다 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고, 제텔카스탄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가 또 수정을 하고 해서 약간 동료 연구가나 아니면 지도 교수나 아니면 보조바퀴, 제가 이렇게 잘 달리기 위한 보조바퀴 같은 역할에 가깝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건 제틀카스텐이 도움이 되긴 해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마인드맵이 일단 기본이고요. 마인드맵이 기본이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랑 제틀카스텐을 함께 마인드맵에 펼치는 감각이 비슷해요. 그 안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저한테 제틀카스텐은 창의성의 메인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엘프왕님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이제 전체 프로세스도 네네 볼 수 있었고 제텔카스텐을 디지털로 구현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제텔카스텐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